원주는 몇 년 죽어 있었습니다. 원주가 한때 좀 올랐는데 이제 그 워낙 공급이 많았고 동계올림픽 끝나면서 강원도는 다 죽었죠. 거의 대부분 강릉 빼고는 뭐 다 어려운데 참 가격이 착합니다, 그죠? 뭐 그렇게 오래된 단지도 아니고 물론 브랜드는 그래요. 브랜드는 알려진 브랜드는 아닌데 대림에서 1억 2천 전세인데 이거는 뭐 아무 상관없죠. 후순위 전세고 배당 받건 못 받건 배당 조금 받겠죠. 지워지는 명동 문제 전혀 없는 그런 쪽으로 보는데 저는 이런 거는 한번 건드려 볼 만하다. 원주라는 데가 한동안 조사했거든, 조용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참 조용했죠.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그냥 옆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가 급등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코로나 이런 쪽하고는 여기는 영향을 덜 받는. 자, 어쨌든 시세는 1억 4천. 근데 실제 매물 나온 거는 뭐그 정도 안 해요. 1억 한 2천, 3천 정도 봐요. 참 삽니다. 원주라는 도시가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가격이 무지 저렴합니다. 뭐 1억 5천도 있기는 하네요. 자, 저는 1억 4천 또는 이게 3천이니까 한 1억 3천, 1억 3천보다 더 낮게 1억 2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전세는 1억 넘어가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번 투자를 고려해라. 세가 나간다. 그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거야. 세를 보수적으로 매매가를 1억 2천이라면 전세는 1억 나가니까 저는 뭐 1억 정도에 낙찰 받아도 불안한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깨끗하니까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난 그 공개 강의 때도 얘기했던 강원도인데요. 강릉인데 역시 소액의 투자는 저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요거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이런 거는 이렇게 오래됐잖아요. 40년. 그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재건축,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도시 같은 재개발 이런 게 관련돼 있으면 그런 기사가 떠요. 지금 이걸 인터넷에서 쳐보면 재개발을 여러 번 추진했어요. 지금도 추진하고 있어요. 이전에 추진했던 거는 무산됐고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재개발이 쉽지는 않습니다. 재건축이. 그렇지만 어쨌든 재건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기다리면 되죠. 저렴한데 뭐. 6천 정도의 실제 거래는 되고요. 이런 거는 이제 세주면 월세는 얼마 못 받습니다. 그냥 대출받은 이자만 내는 정도. 월세는 20밖에 못 받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건축으로 가면 이제 수익이 나올 수 있죠. 한번 고려해 보시죠. 3개나 나왔으니까. 13일날 바람 쐬러 강릉 갔어요. 한 12일 정도에 가셔야 되겠네요. 물건 좀 보고 차까지 한번 고려해 보시죠. 요즘 이런 데는 뭐 지금 코로나 이런 거하고는 큰 관계없는 물건이에요. 자, 다 돼가죠? 네, 오늘 빨리 할게요. 3개 나왔습니다. 창원 멉니다. 멀지만 뭐 여러분이 가시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창원이 좀 회복하다가 멈칫하겠죠. 멈칫할 거라고 보는데 여기는 이제 창원 시내에서는 약간 떨어진 마산 쪽이고요. 신축이에요. 그죠? 신축이에요. 참 저렴해. 그리고 약간 회복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꼭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폭 떨어졌다가 84.97 이거네요.
떨어졌다가 지금 옆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뭐 또 떨어질 거라고 보죠. 이 말씀 드려야 되겠다. 오르는 아파트들이 지금 여기 선이 두 개 보이죠? 이게 좋은 거 상한가 하한가예요. 그림을 보면 왜 전세가 아니고요. 아까 다른 그래프는 전세였는데 여기 그 네이버 부동산은 상한가 하한가예요. 이게 오르는 부동산은요, 하한가가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이게 먼저 위로 올라와요. 예, 싼 거부터 해결이 된다는 거죠. 처분이 팔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위로 올려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한번 둬보세요. 제가 요즘 워낙 이런 쪽을 자주 보다 보니까 오르는 물건들이 하한가가 먼저 움직였다. 이거는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먼저 움직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싼 게 먼저 팔렸다. 그럼 그 다음 가격 이렇게 영향을 주니까 저는 위로 올릴 가능성. 자, 이 물건 거래는 뭐 그렇게 많이 되는 쪽은 아니에요. 단지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이거든요. 뭐 단타로 가든지 전세로 갖고 가시든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첫 시간에 울산의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울산이 참 오랫동안 떨어졌어요. 한 4년 정도 떨어졌고 원래부터 공급이 없는데 조금 오르다가 미적미적거려요. 그 이유는 울산 경기가 좋지 않은 거죠. 울산은 뭐 여러 산업이 있죠. 조선 있고 자동차 있고 또 울산 저 북쪽으로는 화학공단이 있어요. 근데 조선하고 자동차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게 주력이에요, 울산. 그래서 미적거리는 것 같아요. 저는 울산이 이제 좀 탄력을 좀 받고 오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요. 저렴한 거는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이상한데 그림을 보니까 최근에 짓다 보니까요. 이렇게 돼. 실제는 단지가 큰. 그죠? 세 군데서 따로따로 지었네요. 프로지오, 힐스테이트, 서희 뭐 이렇게 지었는데 어쨌든 여기 103동 요거네요. 강도 보이겠네요. 뒤쪽으로. 자, 신축이죠. 이게 2017년 산이에요. 여기 아직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 2017년 청 괜찮고 전체적으로 괜찮다고 보고요. 그래도 좀 있네요. 자, 신축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죠. 신축입니다. 다른 문제는 뭐 없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네. 빨리 가야 됩니다. 배고픈데요. 자, 4164. 청주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작은 도시인데 최근 들어서 공급이 좀 줄어들면서 임대용으로 한번 검토할 만하다. 임대용이에요. 갖고 가다가 뭐 단기에 또 처분할 수도 있겠죠. 중소형 4층 임차인은 뭐 일부 배당 받겠네요. 명도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오래된 아파트예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매매가, 전세가, 월세.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아까 해봤던 방식을 한번 더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얼마에 받을까요? 8천? 8천은 좀 약간 센 느낌인데 8천에 받는다라고 일단 가정 한번 해볼게요. 8천. 아까 여기 임차인이 있었으니까 뭐 명도 문제나 관리비 문제는 없다고 보고 뭐 이 정도 등기 비용, 간단한 수리 비용 8,800
대출이 많이 받으면 이 정도, 이자가 얼마 나올까요? 역시 이 정도 나올까요? 한번 보세요. 계산해 보시고, 1000에 35 받는 게 낫겠다. 500에 40인데 1000에 35. 이걸 많이 받는 게 여러분 입장에는 좋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어와도 이 돈이 떼이는 돈이 아니니까 들을 수 있어요. 대출이 있어도 소액 배당을 받으니까. 저는 이걸 40보다는 이걸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1400 투자죠. 이게 맞나요? 대략 맞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한 15%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올 것 같고요. 이것도 갖고 갈 일은 아니죠. 한 2년? 2년이면 지금의 감정가 보수적으로 보죠. 9,500에 팔면 얼마 남나요? 700. 예, 지금의 감정가 저는 좀 회복될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17만 원씩 24개월 얼마나 될까요? 한 400 되나요? 대충 합니다. 1100, 1400 투자했어. 그러면 대략 한 80%, 연한 40% 수익.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해볼만 하다고 봐요. 이런 걸 하나 낙찰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일반 매물 나오는 거 있으면 한두 개 더 산다든가 이런 쪽. 그리고 2년 전세 줬는데 한 1년 있다 팔으셔도 되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죠. 자, 개인요? 개인 하신다면 많이 못하죠. 경기로 취득세 이런 것 때문에 대출도 문제가 있고 개인 하신다면 또 전세로 가야 되지 월세로 하면 이제 대출이고 전세는 대출 안 받잖아요. 대출을 여러 개 하면 대출을 못 받으시니까 결국은 전세로 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뭔가 안 한 게 있는데 잠깐만요. 안 한 게 있죠? 다 했나요? 안 한 게 있는데 이 자료가 어디 가버렸지? 자 볼게요. 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 4페이지 19번 물건 515-073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 살짝 치게 올라 그러죠? 예.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은 뭐 지금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뭐 예, 보다가 졸다가 그러겠죠 뭐. 자, 이거는 카페에 제가 올렸는데 아까 제가 그 인천의 어떤 물건 저는 이런 거를 많이 권하는 쪽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소형이죠. 역세권이에요. 더블 역세권이고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더블 역세권 그죠? 옆에 공간이 있어서 뭐 임대는 잘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연수구면 아래쪽에 송도잖아요. 송도의 영향 뭐 이런 거를 받을 테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 여기도 약간 떨어졌다가 지금 멈칫하는 그죠? 전세를 아주 잘 받쳐주진 않지만 어쨌든 또 받쳐주고 있는 이런 쪽이라서 좀 떨어지진 않아 거의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한번 고려를 해보시죠. 자 여기 유치권이 있어서 제가 권하는 거죠. 유치권은 뭐 뻥입니다. 연애원이시면 유치권 강의를 어느 정도 들어오셨을 텐데 아파트의 유치권은 뭐 저는 그냥 이것만 보고 현황조사서에 보고 여기에 대한 뭐 어떤 기록이 없으면 뭐 아파트에 무슨 유치권이야? 신축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건 뭐 별 문제 없다라고 봐요. 대출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경쟁자는 어쨌든 조금 줄어들 테니까 저는 안정적인 물건이라고 봅니다. 고려해 보시고요. 12420
이거는 이제 송도예요. 이것도 카페에 올렸는데요. 7억. 근데 미납이네요. 7억짜리를 7억에 사서 그런가? 2등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이건 미납하고 싶겠죠. 예, 3,800을 날렸네요. 너무 많이 썼어요. 근데 여기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대항력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전입이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전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요. 세대 열람에도 전입이 기록이 없어요. 근데 현장을 한번 가보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드러나 있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가격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한번 소신껏 한번 해보시죠. 얼마 쓸지는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여기도 이제 가격이 상승이 많이 됐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겠지만 그걸 고려해도 저는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가격 상승을 했죠. 네. 그럼에도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고 보는데 여기 2등한 금액 정도 한번 써보시죠. 6억 쓰는 거는 저는 좀 세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요거를 넘기는 정도? 물론 현 시점에서 그게 충분히 저렴하다라는 판단이 되면 그리고 이 위험성이 결국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현장 가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보증금이 20%예요. 대금 미납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물건이라고 봅니다. 요 다음 물건이 좀 궁금했었는데 자료가 안 나와서 이제는 자료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자료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임시를 보면 전입은 빨라서 대항력이 있는데 확정이 늦어요. 그러면 이 건전항이 앞서죠? 그러니까 이게 1번이고 여기는 그럼 배당을 못 받아요. 1번, 2번이니까 이 금액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죠? 1번, 2번이면 배당을 못 받는데 대항력이 있으니까 인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확정이 늦지가 않고 확정을 제때 받았어요. 그죠? 이렇게 권리신고 했거든요. 16년 6월 보이죠? 확정을 받았다. 16년 6월 받았다고 했고 나중에 요거는 집행관이 왔을 때 그렇게 구두로 얘기했고 요거는 법원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계약서에 이렇게 된 거를 제출했겠죠. 그럼 우리는 이걸 믿어도 돼요. 그럼 이게 16년 6월이면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확정이. 그러니까 이게 1번이에요. 그럼 인수가 없잖아요. 요 기록에 의하면 인수인데 근데 매각물건 명세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거는 먼저 배당받는단 말이에요. 6천 이상만 쓰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믿을 수 있나 이것 때문에 경매 일주일 전에 봐야 돼요. 그러면 14일이니까 7일날 오늘 7일인가요? 오늘 8일인가? 오늘 7일. 오늘 대법원 들어가서 봐야 돼요. 기록을. 그래서 대법원의 기록이 지금 이미 여기 몇 달 전에 나온 그 기록과 똑같다면 입찰 하셔도 문제가 없고 인수가 없어요. 단 6천 이상은 써야 되겠죠. 어쨌든 인수는 없다. 아주 매력적인 물건은 아닌데 이 기록을 이게 찾다 보니까 여기 재건축 얘기가 살짝 나왔었어요. 71년이셨잖아요. 오래됐잖아요. 50년 됐어, 50년. 그래서 재건축 얘기가 여기 어디 나왔더라고요. 내가 잘못 봤나?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비싸지는 않고 뭐 재건축이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여기 가격 보면 또 이렇게 높게 돼요. 물론 평수는 다른데 저는 투자를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비롯한 법원의 매각 물권 명세서를 한 번 더 보시라. 그래서 요 날짜가 확정일이 그게 틀린 거를 확인하고 입찰하면 되고, 그게 나중에 문제되면 그거는 법원에 따지면 돼요. 법원의 기록이 문제 없었는데, 그죠? 그러면 뭐 불허가의 사유가 되거나, 그래서 문제는 없는 게 되니까 하셔도 되고. 그래서 나는 이게 굿옥션이 기록을 잘못했나 싶어서 지지옥션이라는 데를 들어가 봤어요. 지지옥션도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게 어디서 나온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한번 조금 더 체크는 해봐야 되는데, 저도 이거 밑에 거 읽어봤거든요.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한번 시간 여유가 있거든요. 재건축의 가능성, 그리고 실제 거래가 될 가능성, 뭐 수리를 많이 해야 되는지, 5층에 3층이니까 뭐 층은 나쁘지 않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평택이 회복하는 거는 이제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자, 이때 누군가가 여러 사람이 들어갔는데 불허가 되고 이제 완전 반값인데요. 여러분 거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경쟁자는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여기도 유치권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정받기 어려운 유치권이에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세는 한 요 정도. 1억 한 2, 3천. 저렴하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평택이 전세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볼까요? 여기 나올래나? 네, 그죠? 이렇게 상승하는 전세가. 집값은 무지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더 안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와 전세값이, 새 집이 공급이 많아서 전세가 떨어졌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다시 전세가 회복하는. 그 요게 만나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가격은 더 안 떨어질 거다. 큰 돈은 안 들고 임대 놓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 거기다가 유치권이 신고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럼도 할만하다.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경쟁자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소신껏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해까지는 안 가실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또 우리 지금 그 집에서 공부하시는 누군가가 김해 가실 수도 취하됐네요. 아유, 고민을 해결해 줘 버리네. 취하됐으니까. 어제 그제 볼 때서 취하 안 됐거든요. 취하됐네. 이분이 대항력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니까. 자, 어쨌든 취하돼 버렸고 울산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미적거리고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 중소형이죠. 네, 오래됐습니다. 30년 다 돼가네요. 저는 이분이 가짜라고 봐요. 엄마인데 뭐 엄마인데 엄마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등기부를 보면 같이 살았어요. 딸이 엄마한테 임대 줘도 되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건 이제 실제 그런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근데 같이 살았다면 이론적으로도 성립 안 돼요. 같이 살았는데 엄마한테 세를 받았다? 말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엄마가 딸한테 증여줬어요. 등기부를 보면. 엄마가 딸에게 증여를 주고 세입자로 산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문제 없는데 이게 울산이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다. 오래된 아파트지만 지금 일은 이제 좀
그 뒤에 약간 문제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가격이 이제 좀 하락하고 충격이 있을 때 이런 물건들은 좀 경쟁이 좀 덜하고 그래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승의 가능성이나 앞으로 괜찮은 지역을 제가 이제 골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투자하기가 쉬웠어요. 가격 상승만 오직 판단하고 뭐 일반 매물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자 이제 코로나 이후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여러분이 정보를 보고 물건도 검색을 많이 해야 돼요. 권리관계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지금은 무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제 떨어져 나가죠. 여기서 수익이 당장 이제 어렵다라면 많이 떨어져 나가고요. 돈 없는 사람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온다면 저는 이제 그게 여러분에게 기회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총알 또는 대출을 받기 위한 뭔가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저기 제가 카페에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안에다가 여러분이 글을 올려달라. 정보. 코로나와 관련해서 세계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건지 국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건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될 건지 하여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여러분이 글 쓰시면 더 좋고 아니면 전문가의 글을 여기다 옮겨 놓으시고 간단하게 여러분이 한 줄 내지 두 줄로 그 글을 요약해 주시고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그게 여러분을 위한 거고 다른 회원들을 위한 거고 같이 우리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